제가 팔자가 좀 묘하게 타고났나 봐요. 제가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제 집사람이 저보고 자기는 변호사하고 결혼했지 농사 짓는 사람하고 결혼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많이 집에서 뭐 기원 받았다고 그럴까, 이쁨 받았다고 그럴까. 제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 말 안 듣는 58년 개띠고요. 그 58년 개띠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한 5년쯤, 그게 대략 한 7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오라는 데는 없고 갈 데는 많아서 대부분 다 뭐 주말 평일 가릴 거 없이 28산악회 하고 있잖아요. 2시간 등산하고 8시간 막걸리 먹고.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옛날에는 한 60세 정도 살면 되게 그냥 만족스러울 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공황 때 처음으로 미국의 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 65세가 넘는 사람 한 사람을 몇 명이 벌어서 부양할 수 있을까? 그 당시 통계를 내보니까 40명이 한 사람 부양하면 되는. 그래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기대 여명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3.5명이 미국 얘기입니다. 3.5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앞으로 10년쯤 후면 이제 1.8명이 하나를 부양하게 되고요.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중국은 어떠냐? 둘이 애를 하나씩밖에 못 낳게 하는 바람에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0.8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요새 뭐 60살만 되면 늙었다고 집에 다 가라고 그러고요. 집에 가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맨날 집에서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또 밖에 돌아다니자니 용돈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다행히 제가 그 전에 저는 사법시험을 82년도, 1982년도에 사법시험이 합격을 했어요. 그 해 시험이 된 사람들이 말하자면 말썽꾸러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 예컨대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 또 신기남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우리 동기들인데 아마 우리 동기들 중에 천당이나 극락 가는 사람이 제일 적은 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88 올림픽 때 제가 올림픽 구경을 못하고 학기가 8월 달에 시작하는 바람에 미국에 처음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미국에서 나머지 공부를 6년 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LA 폭동 지진 다 겪고요. 미국에 가서 제가 회계학 공부도 하고 또 JD 도 하고요.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왔는데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특허 전문 변호사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특허 전문 변호사 일만 했으면 괜찮은데 욕심이었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하는 게 좋아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특허 사무실에 변리사들 4분하고요. 이제 공과대학 졸업한
그 각 분야의 소위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한 40명을 고용을 해서 특허 사무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특허 사무실을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보람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또 이 농업하고 이렇게 직결될 줄은 몰랐는데, 특허는 본래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특허 요건이 전 세계적으로 새롭고 진보된 기술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출원하겠다 또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전 세계에서 새롭고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IMF가 됐는데, IMF가 되고 나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 집에 이제 갔잖아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지금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변호사라는 게 사회적으로 좀 약간의 영향력이 있을 때라, 특히 또 제가 기술 쪽을 잘 아는 걸로, 특허 전문 변호사를 오래 했었으니까 기술 쪽을 잘 아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IMF 와가지고 뭔가 이게 좀 새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냐, 나도 돈 조금 낼 테니까 너네들도 좀 같이 투자해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여러 군데다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뭐 벤처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0개 중에 하나 맞추면 이건 투자의 귀재고요. 아마 뭐 쉬운 게 중에 하나 정도 맞추면 보통 이렇게 평년작을 할 건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저 때문에 돈을 벌으면 안 되잖아요. 각자 지 잘난 맛에 돈을 벌었어야지. 큰 돈을 벌을수록.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되는 벤처가 되면 저하고 이제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하고 자주 만나면 저 잘난 맛에 돈 버는 게 아니라 나 천열이 때문에 돈 버는 것 같은 게 금방 소문날까 봐서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까먹고 나면, 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특허 전문 변호사라고 그러고 네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고 다들 그러는데 네가 하자고 해서 같이 투자하지 않았냐. 까먹었으니까 뭐 이자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원금이라도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 좀 시련을 겪었다고 그럴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경험으로 해보니까, 제가 지금 투자 받는 입장이 됐는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일 때 제 위치에서 보니까 투자하는 날까지, 돈 보내는 날까지만 제가 갑이고요. 돈이 내 수중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저는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화하면 전화 받는, 투자 받은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벤처 투자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그냥 말하자면 평범한 변호사로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 때까지만 해도 변호사처럼 좀 재미있다고 그럴까, 좀 무난한 직업이 없었을 거예요. 적당히 폼 잡고, 적당히 골프 치고, 적당히 룸 사는 가고, 적당히 또 로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투자자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닌 데에는 절대 이제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가진 기술이 아니면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고, 멍하니 법정에 가서 졸고 있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하기 싫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까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베이비 부모 얘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회의 소위 1% 안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농사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몇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요거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10년 전에 제가 농업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나름대로 좀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서 이제 시험 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사 짓는다고, 농사 지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설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뭐 어떻게 아는 사람들한테 좀 빌릴 수 있지만 시설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시설비를 집사람이 대주겠습니까? 농사 짓는 놈하고 결혼한 적이 없다는데, 변호사하고 결혼했다는데. 친구들 보고 가서 얘기하면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너무나도 측은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살살 꼬셔가지고 열심히 조금씩 울궈내서 남양주 수락산 기슭에 직경 30m, 높이 15m짜리 도움 온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래 도움 온실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건설회사니까 아치형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다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도움 구조물이 너무나도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가 발견한 지가 몇천 년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큰 성당들, 이슬람 모스크,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지붕, 대한민국의 산소들, 이게 다 도움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값싼 재질을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게 하는 구조물이 도움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인류가 발견한 지가 수천 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장 적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특허를 낸 사람이 1940년대 말에 미국의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수학자가 처음으로 미국에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움 구조물에 관한 것은 미국의 그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에브리바디 다 쓸 수 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사이즈나 그 안에서 뭘 할 건지에 관련된 것만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 버크민스터 풀러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고요. 소위 우리가 이제 탄소 섬유라고 하는 그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게 그 C60라고 그 탄소 구조물 이렇게 그려놓은 거 여러분들 뭐 보셨을 건데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구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다 삼각형으로요. 이거를 이제 이 버크민스터 풀러가 처음으로 발견해낸 겁니다. 요거를 쭉 잡아다니는 게 탄소 나노튜브예요. 탄소 섬유라고 하는 거. 이걸 응용해서 이제 외부의 자연 환경, 나쁜 자연 환경, 예컨대 지진이랄지 또는 강풍이랄지 또는 폭설이랄지 이런 거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가장 값싼 재료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싸게 지을 수 있는 구조물이 바로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허가 완료돼 가지고 이미 이제 뭐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몇몇 가지 다 아는데 누구든지 다 하는 걸 다 아는데 몇몇 가지를 개선해서 예컨대 공정이 대폭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특허들은 새로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특허를 제가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온실을 진 거예요. 도움 온실은 온실 자체 구조로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데 농사 짓는데 꼭 도움 온실에야만 농사 짓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땅에서 노지에서 농사 짓는 게 대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온실 이렇게 터널식으로 돼 있는 거, 우리나라 표준 사이즈 200평짜리 그걸로 농사 짓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농사 지어보다 보니까 자꾸 태풍 불으면 날아가고 눈 많이 오면 팍 가라앉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흙에서 농사를 지려면 지금 뭐 성주에서 오셨으니까 성주가 참여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성주 참여했다가 내년에 성주 수박 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성주 도마도 됐다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계속 성주 참여로 팔아먹어야죠. 논산이 딸기로 유명하고 뭐 해남이 유자로 유명하듯이.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소위 연작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작물을 같은 토양에서 3번 이상 농사를 지으면 이게 농사가 잘 안 돼요. 첫째는 영양분이 같은 것만 계속 빨아먹어서 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작물을 좋아하는 해충이나 질병이 집중적으로 이제 터전을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걸 갖다 심어 놓으니까 요거 좋아하는 놈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똑같은 거 갖다 심어 놓으면 마구 먹고 막 번식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반드시 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산모작이 끝나고 나면 그 옆에다가 다시 온실을 재야 됩니다. 온실 농사를 한다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삼 같은 거는 한 번만 농사 짓고 나면 몇 년 동안을 묵혀놓지 않으면 인삼 농사 다시 질 수가 없어요. 3번까지는 고사하고 한 번밖에. 그러니까 그만큼 소위 그 시설 농업을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흙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면 건강한 흙 1g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단세포 동물 그거 잡아먹는 거 조그마한 벌레 그거 잡아먹는 조금 큰 벌레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일 정도가 되는 것까지의 생물체가 대략 한 10억 개라고 해야 되나요? 10억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한 토양 1g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항상 평소에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닐 때도 감기 걸린 사람들 재채기하는데 전철 속에 타고 있으면 바이러스 계속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 걸리냐? 대개는 안 걸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력이 감기 들어오는 걸 말하자면 극복해 주는 거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좋은 토양에서 햇빛도 적당하고 수분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웬만한 질병은 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예컨대 가물었다든지 너무 뜨거웠다든지 뭐 홍수 났다든지 너무 습하다든지 온도가 자기 적정 온도보다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러면 면역력이 약화돼서 바로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 가장 말하자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설이 뭐가 좋으냐? 그거는 꼭 돔 형태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컨대 돔처럼 이렇게 지어도 되고요. 아닌 말로 터널식으로 이렇게 지어도 되고요. 또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집처럼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A자형으로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 몽고처럼 이렇게 게르형으로 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도움 온실만 고집하려고 오늘 도움 온실 설명회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제가 도움 온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좀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연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모아서 뭐 관광 농원을 한달지 테마파크를 한달지 이렇게 되면 한 장소에 도움 온실이 딸랑 하나 있을 때는 너무 보기가 흉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형에 맞게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이것도 결국은 디자인이다. 뭐, 이 도시계획만 디자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